자, 이어서 호스트 앤 iOS 코맨드에서 윈도우즈, 리눅스, 그 다음에 시스코 장치에서 쓰는 코맨드들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호스트에서 IP 컨피규레이션 하는 겁니다. 윈도우 10 OS 기본이고요.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 쉐어링 센터에서 네트워크 센터라고 하는 메뉴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드레스, 매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DNS 서버에 대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냥 도스 코맨드 라인에서 IP 컨피그를 치게 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IP 컨피그 all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그 네트워크 카드, 그러니까 뭐 이더넷,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 무선랜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맥 주소뿐만 아니라 필요한 IP 주소에 대한 것을 어사인 되어 있는 거를 버전 4, V6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DHCP 클라이언트로 돼 있을 때 다시 그거를 리뉴얼하고 싶다, 릴리즈하고 싶다, DHCP 주소를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ipconfig/release, ipconfig/renew 하게 되면 리뉴에서 새로 받고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DNS 정보에 대한 걸 보고 싶다. 그럼 IP/display DNS로 하게 되면 DNS에 대한 정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전체적으로 IP 컨피그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와이파이에 대한 링크에서 링크 로컬 V6 주소가 어사인된 링크 로컬 주소 그냥 오토매티컬리 스테이트리스 어드레스 오토 컨피규레이션 돼 있는 거, 그다음에 V4 주소, 그다음에 매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도 쓰는데 IP 컨피그가 아니라 IF 인터페이스 컨피그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마다에 해당하는 맥 주소라든가 거기에 대한 V4, V6 주소, 넷마스크, 거기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없네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는 없고 그냥 쭉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컨피그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걸 볼 수 있고, 주소 설정하는 코맨드는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코맨드를 써요. IP 어드레스 쓰고 주소 주고 넷마스크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IP 어드레스라는 코맨드가 주고 나서 리눅스에서는 그 IP 주소 관련된 것을 컨피규레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 OS, 맥킨토시죠. 맥킨토시에서는 네트워크 프레퍼런스의 어드밴스드 탭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if config 커맨드 갖고 나서 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네트워크 셋업 해가지고 install network service 해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거나 여기 get info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를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코맨드들이 있습니다. ARP에 대한 거 볼까요? ARP. ARP는 IP하고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전부 다 보여주는 코맨드는 ARP입니다. ARP. 아까 IP 컨피그, IF 컨피그, IP 주소는 많았는데 ARP는 다 동일하게 ARP-A 하면은 전체 해당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캐시 테이블에 있는 IP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를 할 수가 있고요. ARP-S 해가지고 스태틱해서 스태틱 맥 주소하고 IP 주소를 강제로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D 하고 해서 해당하는 거기 인터페이스 아이디에 해당하는 ARP 캐시 테이블을 지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RP 캐시 테이블에 새롭게 뭔가 없는데 넣고 싶다. 그럼 그 해당하는 그 IP 주소를 핑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맥 주소를 얘가 ARP 테이블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다음에 캐시 지우는 거에 대한 거. 여기 보면 넷쉘 인터페이스 IP 딜리트
ARP 캐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RP-D로 윈도우즈에서는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뭐 호스트에서 이 코맨드 갖고 나서도 이제 지울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RP-D와 Natural 인터페이스 IP delete ARP 캐시 해가지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OS 쪽에 이거는 시스코 장비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거를 보는 커맨드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running config 현재 컨피규레이션 되어 있는 건 전체 볼 수 있는 거고요. show 인터페이스 하면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show IP 인터페이스 하면 인터페이스에 어사인 되어 있는 IP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거는요. show ARP 하게 되면 자기 현재 맥 어드레스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보고 싶으면 맥 어드레스 테이블, show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치게 되면은 그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show IP 루트 하게 되면 라우팅 정보를 보고요. 현재 쇼 프로토콜 하면은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 프로토콜을 다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쇼 버전하고 하는 iOS 버전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코맨드가 되겠습니다. CDP 네이버 코맨드라는 것은 이거는 시스코 프로프라이어터리한 코맨드입니다. 시스코에서만 동작하는 시스코 프로프라이어터리한 뭐예요? 시스코 벤더가만가 디파인한 프로토콜이에요. 이거는 CDP는요. 이거는 디폴트가 이네이블입니다. CDP는 디폴트가 이네이블이에요. 그래서 라우터 스위치 서버 쭉 있을 때 얘가 CDP가 동작해가지고 전체 자기 인접한 것이 무슨 장치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쓰는 프로토콜이 바로 CDP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코맨드는 show cdp 네이버 디테일로 해서 디테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show cdp 네이버 요거 보세요. 지금 디바이스 지금 라우터예요. 지금 내 장치는 R3라고 하는 라우터 장치인데 지금 CDP 네이버에 했지만 야, 내 주변에 S3라는 것이 붙어 있어. 내 인터페이스는 기가빗 이더넷 001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고 붙어 있는 타임은 내가 인지하는 지는 122초가 됐네. 캐패빌리티는 S하고 I라고 하니까 S는 스위치이고요. I는 IGMP. 그러니까 여기 쓰는 여기 지금 이 S3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받았는데 관계됐는데 스위치이고 IGMP라고 하는 프로토콜 통해서 얘가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플랫폼은 이 S3 플랫폼은 WS 뭐 물론 이고요. 이 장치에 패스트 스위치 뭐 05라고 하는 FAS 05 인터페이스에 붙어 있네. 내가 그러니까 R3가 이 장치에 FA05에 붙어 있고 이거는 내 인터페이스, 로컬 인터페이스는요. 이렇게 해서 인접한 장치를 찾는 프로토콜이 CDP예요. 시스코 디스커버리 약자가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인가 그래요. 시스코 디스커버리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인접한 디바이스를 찾는 걸로 디바이스 아이디가 얘가 그다음에 어드레스 리스트 포트 아이디가 이 물리적인 포트예요. 어느 쪽 물리적 포트로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얘가 어떤 캐퍼를 갖고 있는지, 레이어 2인지 레이어 3인지, 그다음에 얘가 쓰고 있는 플랫폼은 무엇인지 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디테일이라고 하는 코맨드를 쓰게 되면 아마 IP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디바이스에 대한 것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코 프로프라이어터리한 CDP 프로토콜 통해 가지고 시스코 장비들끼리 인접해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를 찾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상당히 많이 쓰는 코맨드예요. 이것이요. 그냥 여러분이 딱 라우터 이렇게 딱 할 때, 내가 지금 인터페이스, 어느 인터페이스 IP 주소가 뭐고, 어디에 설정돼 있지?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코맨드예요. 정말 많이 씁니다. 뭐, 간단하게 뭐 하고 할 때 보게 되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볼 때,
이거 쓰는 게 제일 낫죠. 주 IP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요. 근데 브리프하게 나오니까는 내가 필요한 정보만 딱 나옵니다. 지금 이게 보면 브리프 정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브리프 없으면 요 기가비 이전에 제로제로이라 쫙 나오고 나면 또 기가비 제로제로이라 쫙 나오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지금 내가 내 쪽에 인터페이스에 001하고 001이 있고 시리얼 010이 있고 시리얼 010이 있고 기가비 이전에 제로 인터페이스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 이 장치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요 인터페이스에 붙어 있는 IP 주소가 어사인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두 개가 각각 요 인터페이스에 209, 165, 200에 225, 001 기가에 기가빗 이더넷에 192, 168, 10.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브넷 매스가 무엇인지 뭔지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얘 상태가 지금 스테이터스는 업돼 있어요. 링크 살아있고요. 네트워크도 살아있어요. 상태가 yes인 거고요.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이게 만약에 저기 뭐야 그 IP 프로토콜로도 IP 라우팅 프로토콜로 서로 이네이블 되거나 뭐 DHCP로 돼 있거나 뭐 그러면 메소드가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매뉴얼로 설정되어 있고요. 스테이터스 살아 있고요. 프로토콜도 제대로 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쇼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해가지고 이 장치에 5개 인터페이스 중에서 2개 인터페이스가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우터니까 쇼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썼는데 그럼 스위치에서 뭐 쓰냐? 스위치도 우리가 그 매뉴얼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하게 목적으로 IP 주소를 어사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듈 번호는 까봤는데 SVI 버추얼 인터페이스 스위치 버추얼 인터페이스라는 걸 SV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IP 주소를 해주고 거기에 텔넷이라든가 SSH를 이네이블해서 들어가서 컨피규레이션 해가지고 리모트에서 그 장치 스위치에 대한 것을 어드민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스위치에서도 쇼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해가지고 VLAN에 대한 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LAN 1에 대해서 190, 168, 254.250 에서 스테이터스 업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코맨드예요. 여러분이 그 실습할 때라든가 볼 때 간단하게 이 장치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IP 주소라든가 간단히 볼 때 쓰는 코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BDO랑 패킷 트레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보셔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야기가 이제 트러블 슈팅 하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트러블 슈팅 메소돌로지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프로블럼을 일단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야겠죠. 문제가 뭐지? 문제를 직시해. 근데 제가 이거 보게 되면 네트워크에 대한 트러블 슈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사에도 저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세요. 문제를 일단 정의를 합니다. 문제를 무엇이 문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한 것을 몇 가지 한번 가설을 세우는 거죠. theory하고 probability, cause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나서 몇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제 많은 것보다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코즈가 진짜 그런 건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진짜 이것이 문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라면은 이 이유에 대한 걸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였네라고 하면 쉽게 풀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아니었네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한 걸 파악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지? 해결에 대한 거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그젝트한 문제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풀지, 리졸브할 그 그 액션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액션 플랜을 플랜 오브 액션에 대한 걸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난다면은 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네트워크를 실시간적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경우 아니면 지금 네트워크에 큰 문제가 있어서 전체 그냥 셧다운 시키고 나서 해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한 걸 여러 번 이제 생각을 해봐요. verify fully functionally 이거를 이런 액션 플랜을 갖고 나서 어떤 실행을 하면 이것이 진짜 잘 될지에 대한 거를 여러 번 베리피케이션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이게 파인딩 한 거, 그 다음에 어떤 걸 발견했고, 어떤 액션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다큐멘트입니다. 다큐멘트. 항상 파이널 가서는 다큐멘테이션을 해줘야 돼. 이게 역사도 그렇고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똑같은 문제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는 이 다큐멘테이션을 보고 나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역으로 이게 쭉 쌓이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 다큐멘테이션. 이 다큐멘테이션을 보고 나서 이런 심션 그러니까 이런 그 증상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을 이제 이걸 보겠죠. 근데 이거를 뭐 우리 것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장비 제조업체인 예를 들어서 시스코에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타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시스코에서 제공해주는 다큐멘테이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FAQ처럼 이거 프리컨트리 에스큐드 퀘스천에 대한 걸 딱 보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좋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것을 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resolve escalate 할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매니저 디시전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고 some specific expertise라든가 네트워크 액세스 레벨에서 이제 테크니션에 한다든가 뭐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컴퍼니 팔리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iOS 코맨드에서 디버거 하는 코맨드 있습니다. 디버거 코맨드. 이 디버거 하는 게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할 때 디버그 하게 되면 그 안에서 CPU라든가 메모리에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떻구나,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버그 코맨드가 있어요. 디버그 코맨드를 쓰게 되면은 이게 뭐라 하냐면은 얘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코맨드에 대해서 잘 모를 땐 디버그하고 물음표하고 되면 또 뒤에 써야 될 따라오는 명령이 뭐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이어그노스틱 하는 커맨드 레벨 다이어그노스틱하게 얘가 내가 무슨 명령을 치게 되면 내가 이게 실행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 레벨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디버그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디에 뭐 하나 내가 뭐였는지 어디 생각은 안 나는데 거기 여러분이 막 명령을 치면은 걔가 뭐 앰퍼센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는 내가 지금 사용자가 운영자가 친 명령에 대한 거를 OS가 내가 처리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가 뜹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인터페이스를 이네이블 시켜도 노 셧다운해도 걔가 살았다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뜨잖아요. 그런 코맨드들이 조금 자세하게 여러 개가 뜨는 게 디버그.
디버그를 안 써도 기본적으로 내가 커맨드 치면은 내가 그 반응이 옵니다. 내가 이거 처리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터페이스 노 셧다운 하게 되면 그 액티베이트 됐다고 이제 뜨잖아요. 그런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디버그 모드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이 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그럼 no debug 하면 되겠고요. 혹은 undebug를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undebug all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쓰는 거네요. 그래서 디버그 커맨드 쓸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정보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나중에 반드시 충분하게 다 받고 다 끝났으면 이걸 반드시 턴오프 시키는 거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코멘트 칠 때마다 디테일하게 막 올라오게 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트러블 슈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해가 되겠네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데 터미널 모니터라고 하는 코멘트를 친 거예요. 이것도 보게 되면 로그 메시지에 대한 이걸 이제 로그 메시지라고 하죠. 로그 메시지. 로그 메시지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어, 지금 ICMP 리플라이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상황이고 또 하나를 보내놓고 또 받았고 또 받고 또 받고 리플라이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설명해 줍니다. 보게 되면 여기 이게 그 느낌표에 대한 것이 석세스였었어요. 석세스에 대한 것이 이렇게 해서 지금 모니터에 대한 것이 쭉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 debug IP ICMP에서 no debug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debug IP ICMP 효과네요. 그래서 no debug IP ICMP에서 요거에 대한 로그 메시지는 이제 더 보여주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트러블 슈팅하는 시나리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할 때 서로 듀플렉스 모드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해프 듀플렉스하고 풀 듀플렉스를 같이 하면 안 되고 해프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를 각각 양쪽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그리고 만약에 어토 컨피규레이션 하는 기능이 있어서 쓰게 된다면 그 링크 퍼포먼스를 아주 최대화를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겠죠. 그래서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떤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로 내가 뭘 선택할지에 대한 걸 결정하게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풀 듀플렉스로 하고 하나는 해프 듀플렉스일 때 그러면 이제 듀플렉스 미스매치가 발생을 했겠죠. 그때는 이제 듀플렉스 미스매치 때문에 이때는 퍼포먼스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한쪽을 양쪽 다 해프 듀플렉스로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퍼포먼스는 이제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것이 보면 컨피규레이션을 잘못했거나 오토 니고시에이션이 잘못됐거나 그랬을 때 이제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밑단에 제일 먼저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니까 뭐 좀 간과할 수 있는 문제죠. 뭐 밑단하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듀플렉스 미스매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트러블 슈팅하기에 가장 어려운 게 아니라 제일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iOS 디바이스에 IP 어드레싱이 제대로 어사인 되어 있거나 어사인 되어 있는가 문제죠. 이게 왜냐하면 매뉴얼리 하게 하잖아. 매뉴얼리 미스테이크. 매뉴얼하게 컨피그레이션 하는데 내가 뭐 서브넷 마스크를 잘못 줬다든가 그래서 동작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DHCP 설정해야 되는데 DHCP에 대한 걸 잘못 설정한다든가 그랬을 때
DHCP 서버에 대한 정보를 잘못 설정해갖고 뭐 스태틱스는 매뉴얼하게 쓰는 주소하고 서로 쫑이 난다든가 충돌이 나게 쓴다든가 중복해서 쓴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뉴얼리 할 때 이게 상당히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iOS에서 show IP 인터페이스 brief 코맨드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에 딱 그리거나 영 안 되면 이제 그 커플러즈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을 여러분이 그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 제대로 설정이 돼 있는지 그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했는데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는 200.225 원래는 25를 어사인하려고 그랬는데 225가 됐구나. 이거 10.10을 해야 되는데 10.1만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그 미스 컨피규레이션하는 예의죠. 엔드 디바이스의 IP 어드레싱 이슈 중에 이 주소가 있어요. DHCP 서버에서 이렇게 썼을 때 윈도우즈에서 나 IPv4 주소 어사인 받았네 했는데 안 돼. 그때 보게 되면 이 주소에 대한 것을 오토매티컬리 어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윈도우즈가 APIPA라고 해서 오토매틱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를 해서 169.254.0 요 영역을 쓴다. 이거는 주소를 어사인한 게 아니라 DHCP 클라이언트로 돼 있는데 서버한테 주소를 못 받았을 때 윈도우즈가 그냥 이 주소에 대한 거 하나 어사인해요. 그래서 이걸 어사인 받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169.254 이 주소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리눅스라든가 다른 거에서는 API/PA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이 주소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 주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사인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DHCP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다면 IPv4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어사인 못하는 것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IP 컨피그 통해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 이슈 문제가 있습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지 외부 네트워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거기 자신의 세임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에 있는 IP 단말이어야 되고요. 디폴트 라우터 게이트웨이도 하나의 호스트니까 그 디바이스는 이것이 만약에 잘못 연결되면 여기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든가 잘못된 주소로 하게 되면 외부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V4 어드레스 컨피그레이션 할 때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미스 컨피그레이션 되거나 DHCP 프로블럼이 이랑 연관될 수가 있는 거. 아까 앞에서 얘기한 automatic assignment에 대한 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서는 IP 컨피그의 주소를 보고 나서 확인을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를 볼 수가 있고요. 라우터에서는 show IP 루트 해가지고 라우팅 테이블 중에 거기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디폴트 루트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베이스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라우터에서 각각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된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DNS 문제가 또 있죠. DNS 주소가 잘못되면은 네이밍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스테이크 하는 것에 DNS에 대한 것이 있고 DNS 서버 어드레스는 이제 매뉴얼리 설정하거나 혹은 DHCP에서 받아오거나 이렇게 될 텐데 DNS 서버에 대한 것이 자기네 쪽에서 스스로 이제
DNS 서버에 대한 거는 자기네 쪽 스몰 네트워크일 경우 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그 위쪽에 ISP에 있는 서버에 자기네 것을 등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한 서버가 그 네이밍 IP 주소 바꿔주는 거에 기능을 해야만 될 것 같고요. 시스코어가 오픈 DNS, 그러니까 저렇게 오소로티브 네임 서버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그냥 여기 그냥 오픈 DNS라고 해서 어디든지 간에 여기 와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오소로티브 네임 서버라기보다도 이게 우리 쪽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이밍 IP 주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답하는 거, 그거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가 오픈 DNS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떤 피싱이라든가 메일웨어 사이트에 대한 걸 전부 다 필터해가지고 오픈 DNS 주소가 208.67.222.222, 그다음에 208.61.200 2020 이걸 가지고 와서 설정해서 수가 있습니다. IP config all 하게 되면은 DNS 서버에 대한 것을 윈도우즈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NS lookup 커맨드를 써가지고 DNS 트러블 슈팅을 할 수도 있고요. NS lookup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나서 이제 쿼리 리스판스를 받는 그런 걸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랩에 대한 거, 커넥티비티 이슈에 대한 거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패킷 트레이서하고 트러블 슈팅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슈 이제 여기 전체 중에서 여기 마지막으로 전체 서머리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패킷 트레이서가요, 뭐랄까요, 진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찾는 과정에 대한 걸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챌린저블하다고 하니까 재미있을 거예요.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하는 거 또 마찬가지 같이 이제 이그젠플 나와 있는 시나리오대로 해가지고 이 패킷 트레이서도 요 두 개에 대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지막 17장에 있는 요 두 개의 것은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7장뿐만 아니라 ITN, Introduction to Network 모듈 17이니까 모듈 17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걸로 ITN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